네, 지금 이제 11시가 좀 넘어가지고 다음 세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교수님이시고 또 그 고등과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계신 노영균 교수님께서 칼만 필터와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빌리스틱 모델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노영균 교수입니다. 저희가 디노이징 모델 기획을 하면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이제 칼만 필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칼만 필터를 요즘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칼만 필터가 어떤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했던 역할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걸 뭔가 유도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어느 시점에선가 칼만 필터를 우리가 공부해야지 맞는데, 주경 교수님도 사실은 이 얘기했을 때 딱 칼만 필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던데,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 할 때 넣으면 우리가 칼만 필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칼만 필터에서 나온 수식들을 가지고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세싱 모델이 왜 어떤 어널리틱한 의미가 다른 모델하고 다른지,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번째 세션에다 넣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GPS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할게요. GPS가 이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노이즈하게 찍어주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2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면, GPS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지금 내가 요 위치 어딘가, 요 위치에 지금 어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요 위치, 요 중에 어디에 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가설은 지금 찍히는데도 내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축구 선수 골대 앞에서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달린다고.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이제 요 중간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어떤 레귤러리티가 있는 이제 그런 가설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요 상황에서 현재 내 위치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그죠? 그걸 생각하면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답을 주는, 그죠?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가 이제 어떤 엔지니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찍힌 한 5개, 10개를 가지고, 그거 에버리지에서 내 위치로 어떤 에스티메이션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위치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제 요거를 에스티메이트한 GPS의 시그널이 우리한테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노이즈한 답들을 주는데, 요거 가지고 요 정답을 이제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건가? 요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맞추는 에스티메이트하는 로컬라이즈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푸는 아주 혁명적인 방법이 칼만 필터였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공군이죠. 공군이 펀딩을 주는 건데, AFS, 에어포스 오피스 오브 사이언티픽 리서치라고 기초 연구에다가 주는 펀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60년 기념으로 내놓은 게 왜 칼만 필터였냐 하는 거죠. 1959년 이제 칼만 필터 나왔는데, 칼만 필터가 나오고 이제 60년 전에 이제 컴퓨터도 이제 애니악 같은 걸 돌릴 때, 캘큘레이터를 돌릴 때, 우리가 이제 비행기의 위치를 정확히 에스티메이트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달로 간 우주선의 위치를 칼만 필터로 에스티메이트를 해서 우리가 달에다가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칼만 필터라는 겁니다. 근데 AFSR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칼만 필터에다가 펀딩을 준 스토리를 쫙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AFSR이
펀딩을 준 게 왜 어떤 대단한 일이고 어떤 획기적인 일이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데 네, 이게 이런 일들을 칼만피터가 해냈다는 거고요. 네, 이제 지금도 사용되는 어떤 필터링, 로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의 어떤 기본 개념이 되는 게 이제 칼만피터입니다. AFSR이 아주 초기에 펀딩을 준 것 중에서 자랑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칼만피터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요 마우스입니다. 요 컴퓨터 마우스. 요거를 AFSR에서 펀딩을 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개가 다 뭐냐면은 그 어떤 인류의 그 문명을 완전히 진일보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그죠? 하나는 이론적인 거고 이제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건데, 요거 이제 AFSR이 이거를 광고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왼쪽은 이제 루돌프 칼만, 그죠? 네. 칼만이 아돌프 칼만인가? 루돌프 칼만. 네. 칼만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상 받는 모습, 이제 얼마 전 모습인 거고요. 그 다음에 AFSR이 어떤 펀딩을 주는 방식, 그게 뭐냐면 어떤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서 프로세스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어서 프로그램 매니저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을 줘서 프로그램 매니저가 그 어떤 혁신적인 연구가 될 걸 발굴하고 그러고선 이제 아주 복잡한 과정 없이 이제 펀딩을 주는 이제 그런 특별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 때문에 이제 칼만피터가 만들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고,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어떤 아티클들이 있다 보면은 AFSR이 그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새로운 매스미터 테크놀로지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칼만피터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했다. 이제 그게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칼만피터에 대한 어떤 간단한 스토리고요. 이 칼만피터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필터링을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방법을 만들고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제 우주선도 마찬가지고 로보틱스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비디오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로보틱스 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랩에 들어가면 온통 다 로봇인데 이제 요 로봇은 이제 다윈이라고 요거는 한국에서 만든 로봇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매일 보던 친구인데 지금 보는 요분은 지금 부산대 교수로 와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븐 맥길이라는 이 친구도 매일 보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템플 유니버시티 교수로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을 다룬 사람들이 이제 뭐 결과를 내고 이제 지금 리서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막을 듣고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로봇 축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죠. 네, 내가 공을 어떻게 차갖고 이제 어떻게 이길 건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로봇 축구만의 어떤 특성은 뭐냐면요, 사실은 내가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것보다 내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에 있던 제가 있던 연구실에 이제 로보컵 축구에 많이 나갔는데 월드 챔피언을 진짜 오래 했어요. 한 4번, 5번 연속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하는 거를 보면은 어떤 다른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로컬라이제이션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팀이 로컬라이제이션을 못할 때 우리 팀이 로컬라이제이션만 제대로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이겨서 이제 우승까지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이제 관련된 로보틱스 분야에 보셔도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The modules that make up robotics, from 펜 motion 관련된 건데, to things like making sure that I can see different landmarks on the field so that I can know where I am, or trying to see if I can see my teammates. 랜드마크를 색깔을 칠해놓는다는 거고, 그걸 보고 움직이는 것들이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Knowing where the ball is, and knowing where the other side's goal is, and getting from point A to point B. So without vision, none of that can work. What I worked on last summer was mostly 센서는 이제 비전밖에 없는 거고요. segmentation. We split our 공하고 images 바닥하고 between 구분을 해야 되는 white. 거고, That involves taking a bunch of the images through the robot, going through them, and sort of training probabilistic model to differentiate these two colors, and then uploading that model onto the robot. So then they can use that to classify the colors they see as either green or white. The behavior research is you're trying to coordinate an entire robot soccer team together. So you have a lot of robots. Some of them, for example, might not be too sure where they are. Other robots might see 내가 a 어디인지 ball that 모른다는 turns 거죠. out to not be a ball. You have all of this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 that you're in, and you're trying to have team behavior that doesn't get disrupted by one robot being completely off task. 이렇게 자기 위치를 아는 거, 그리고 같은 로봇끼리 간섭을 하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은 우승을 interested in product 한다는 management 얘기예요. after graduation. It does similar roles that I 이제 요거는 이제 또 do. 다른 얘기인데 어떤 So 매니지먼트나 I 엔지니어링에서 kind of 다른 것들 go 중요한 for 것들이 있다. business 이제 and 그건 engineering 얘기를 side 하죠. of things, like skills and lessons I've learned from the management team, I've already applied in like my internship in the past. Every interview question they ask me, like, when have you worked on a team or solved a problem? I always stick with the team. 제가 엔지니어링에 That's where I want to 수학 work in. 말고도 I 중요한 게 want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뒤에 거 One, I've 약간 더 learned 붙였어요. robotics development, the current state of robotics research, having exposure to that really helpful, not just for going into creating robotics in general, but also just for creating engineering. Out there, when you're working in a team environment, 보면은 전부 요 you're not 펜 being able to 엔지니어링 have to interact with a lot of 로보틱스 people. 키를 다 Being on a 입고 large 있거든요. scale, 요거 이제 학교에서 계속 you have 껴서 different 저도 집에 한 members of 여섯 개 정도 different 보니까 projects, 있던데 and integrating them 요 all together. I 요런 think that's 키를 a 입고 skill that's 되게 really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응용이 이제 어떤 걸 해야 재밌을까? 그건 이제 약간 영화처럼 만든 건데 이제 연구실에서 드러나는 애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론 컨트롤을 해서 드론 컨트롤 하는 게 이제 이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차가 출발했는데 근데 차가 못 가요. 왜냐하면 앞에 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물에 다리를 만들어주는 로봇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들이 그냥 다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유닛들이 있어서 이 유닛들이 이제 어떤 전체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그 센트럴라이즈된 컨트롤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가를 알아서 다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고 이제 다른 것들이 어디에 붙는지를 알고 이제 자기가 어디 가야 될지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붙으면 이제 이 스토리는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이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제 다리가 만들어진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는 준서 교수님은 지금 부산대에 가 계십니다. 다 이제 대학원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필터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필터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칼마 필터링의 어떤 핵심은,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칼마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멀티베리의 덴시티 펑션일 때, 예를 들면 이제 2차원상의
점일 때,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 요 공간, 2차원 공간에서의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범프의 함수인데, 요거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제, 요 x라는 2차원,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민 파라미터와 코비언스 파라미터를 가지고 요 범프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 코비언스 매트릭스는 이제 요 범프가 어느 방향으로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마의 i, j번째 성분은 xi와 xj의 코비언스를 나타내서 우리가 xi와 xj 성분이 있으면 요게 요 두 개 방향으로 이제 얼마나 길쭉한가, 요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특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요 시그마에 있는 아이겐밸류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매트릭스의 아이겐벡터는 요 코벤스 그 범프의 모양이 이제 어느 쪽으로 긴가 어느 쪽으로 작은가 하는 프린시팔 엑시스, 장축과 단축을 나타내고, 이게 각 프린시팔 엑시스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는 그 방향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의 어떤 그 성분은 그 아이겐밸류의 이제 루트 성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가우시안의 요 등고선의 모양을 나타내긴 하는데, 사실은 코베런스 매트릭스 안에는 이 데이터 공간 안에 모든 방향의 베리언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유닛 벡터를 생각을 하고, 유닛 벡터를 코베런스 매트릭스 앞뒤에다가 곱해주면, 그러면 하나의 스케일러 값이 나오는데, 이 스케일러 값이 뭐냐면은, 이 W 방향으로 이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을 프로젝션한 요 덴시티의, 1차원 덴시티의 베리언스가 됩니다. 근데, 요 W에 따라서 이제 이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공간의 어떤 방향이든지 베리언스가 뭐냐 궁금하면은 우리가 이 시그마 매트릭스를 봐라,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매트릭스 요 D by D, D 차원일 때 D by D 매트릭스 안에는 모든 방향의 베리언스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두 개 페어 방향에 대한 코베런스 정보도 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방향 W1이 있고, 다른 방향 W2를 생각하면은, 한쪽에 W1을 곱하고, 다른 쪽에 W2를 곱하면, W1하고 W2 방향이 이제 얼마나 같이 움직이느냐, 얼마나 코베런스가 있냐, 그 정보를 이제 그 스켈라 값,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요 시그마 매트릭스는 그냥 D의 제곱계의 엘리먼트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2분의 D 플러스 1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건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데이터 공간의 모든 방향의 베리언스 정보와, 그리고 모든 한 개 페어의 코베런스 정보가 이제 모두 담겨있는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데요. 가우시안의 인퍼런스는, 이거는 이제 진짜로 뭡니까, 어떤 어널리틱 솔루션을 찾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냥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모델들이 어떤 인퍼런스 하거나 뭔가 우리가 다른 프로퍼티를 얻으려고 할 때 어널리틱 솔루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뉴머리컬한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 근데 가우시안을 했을 때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어널리틱한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그건 이제 가우시안의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가우시안이 우리가 이제 D 차원의 X라는 베리어블의 모양이 궁금하다 했을 때, 요 X를 XA라는 공간의 벡터와 XB라는 다른 공간의 벡터 두 개의 어떤 콘캐터네이션된, 그래서 XA가 사는 DA 차원의 공간이 있고, XB가 존재하는 DB 차원의 공간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두 공간에 붙인 X가 존재하는 그냥 D 차원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XA와 XB는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다른 벡터지만, 이게 이제 각각 가우시안 덴시티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관련이 있어서 어떤 두 개 사이 코베런스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덴시티 펑션은 이제 요 식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가우시안 식인데 요 식이 이제 요 뮤가 뮤a와 뮤b의 컨캐터네이트 시킨 벡터 그리고 시그마가 A 공간의 코비언스 벡터, B 공간의 코비언스 벡터 그리고 요 A 공간과 B 공간의 어떤 서로 상관이 얼마나 있냐는 코비언스 벡터의 매트릭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뭡니까? XA와 XB가 들어가면 이제 어떤 스케일러 값, 프로버비티 덴시티 펑션, 프로버비티 덴시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X를 XA, XB로, 뮤를 뮤A, 뮤B로, 그 다음에 시그마를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AB로 다 넣었을 때 요 식을 풀었을 수가 있는데 풀어쓰게 되면은 XA에 대한 쿼드라틱 폼과 XB에 대한 쿼드라틱 폼으로 두 개 디컴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 풀었을 수가 있죠. 풀었은 다음에 이렇게 묶는 게 이제 하나의 아트인데 이제 요거가 이제 연습 문제로 되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넘기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의 아주 중요한 어널리티컬 프로퍼티 다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요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요 앞에 거를 시그마 A 기본 B 그리고 요거를 뮤A 기본 B라는 그냥 파라미터를 치환을 하고 나면 요 식을 이제 역시나 XA에 대한 쿼드라틱 폼, XB에 대한 쿼드라틱 폼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은 XA 기본 B와 XB의 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이제 XA에 대한 쿼드라틱 폼의 어떤 이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요거는 XA에 대한 펌프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XB에 대한 그 쿼드라틱 폼이기 때문에 XB에 대한 범프를 나타내게 되는데 두 개가 인디펜던트가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XA에 대한 범프가 이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XB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XB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요 뮤A 기본 B, 요 B가 줄었을 때 요 뮤A가 뭐냐 요게 달라지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요 쿼드라틱 식으로 만들어진 가우시안은 요거는 XA가 아니라 XA 기본 B예요. XB가 뭐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XA의 덴시티 펑션이 달라지는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주 식이 정말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그냥 XB에 대한 평균과 XB에 대한 코비언스 매트릭스만 가져와서 그냥 XB에 대한 덴시티 펑션,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PXB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히 체인 룰인데 체인 룰의 각 컴포넌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요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두 개의 디컴포즈된 식만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PX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요 두 개의 XA와 XB의 쿼드라틱 펑션으로 만들고요. 익스포넨셜 대의 쿼드라틱 펑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첫 번째 걸 PXA 기본 XB, 두 번째 걸 PXB라고 놓으면은 이게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 되는데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퍼런스 할 수 있게 되는데 인퍼런스를 그냥 원래 프로버비티 덴시티 펑션을 가지고 인퍼런스 하는 게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가우시안일 때 요 디컴포지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쉽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프로버비티 인퍼런스의 정의는 뭐냐면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그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을 얻거나 아니면 마지널라이즈 덴시티 펑션을 얻는 게 이제 프로버비티 인퍼런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디컴포지션을 가지고 이걸 XA 방향, XB 방향에 있을 때 XA 방향을 마지널라이즈 아웃 시키면 즉 요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XA 방향으로 쭉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 다른 말로 하면 이쪽으로 짜부를 시키면 그러면은 요 짜부된 덴시티 펑션이 가우시안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식을 보면 PXB는 요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XA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 시킨 거고 요걸 아까 봤던 디컴포즈 시키고 나면은 XA로 접근하고 나면 첫 번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PXB가 돼버려요. 이게 마지널라이즈 시킨 인퍼런스입니다. 컨디셔닝 어떻게 되냐면, 마지널라이즈 조금 보면은, 이 마지널라이즈 되는 거는 이제 되게 신기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고, 이걸 이제 풀어서 쓰면은 되게 복잡해지는데, XB를 여기서 만약에 마지널라이즈 시키고 나면은, 요 XB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치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요거를 사라지게 하고선 쓰는 식이, 이제 마지널라이즈 덴시티 펑션이에요. 그래서 마지널라이즈 덴시티 펑션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아주 단순해지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은 뭡니까?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 있으면, 이제 아까 식을 가져온 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XB를 뭔가로 픽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요 조인트 덴시티 펑션 중에서 XB가 어떤 특정한 값일 때, 요 어떤 이 공간상의 서브셋 내에서의 그 덴시티 펑션이 뭐냐? 그게 이제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이죠. 그래서 XB가 요 값으로 컨디셔닝이 됐을 때, XA의 덴시티 펑션은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XB가 다른 값으로 픽스가 되면, 이제 다른 덴시티 펑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XA 기본 XB는 XB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런 덴시티 펑션이 되기도 하고, 요런 덴시티 펑션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요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의 그 디컴포즈 된 거 이용하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미 구했으니까, 그죠? 이제 컨디셔닝 된 덴시티 펑션도 가우시안이고, 그 컨디셔닝 된 덴시티 펑션의 림과 코베런스를 구하면, 이제 아까 두 개로 디컴포즈 했을 때 우리가 구한 요거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도 어널리틱하게 정해집니다.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 이제 주어지면,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모든 프로버티 인퍼런스가 그냥 가능해요. 그냥 어널리틱 솔루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접근이 어렵죠. 접근이 어려운데 접근을 안 해도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가 이제 약간 또 다른 길로 세면은 가우시안 프로세스인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 같으면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리그레션 문제가 뭡니까? X가 이제 어떤 X 값이 주어졌을 때 그 X 값에 해당하는 그 어떤 Y의 스케일러 값을 예측하는 게 이제 리그레션 문제인데, 근데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를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X가 5일 때 Y가 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내년도에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예를 들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냥 풀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요 x가 마이너스 10일 때는 y가 0.95고 x가 마이너스 5일 때는 1이고 이제 그런 식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요 x가 5일 때는 이제 y 값이 얼마나 될 건가? 이제 티플리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x의 모든 위치가 다 다른 디멘전입니다. x의 모든 위치가 다 다른 디멘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x가 그냥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디멘전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되는가? 그러면은 디멘전이 무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무한차원 가우시안 덴시티 펑션이거든요. 차원이 무한대 있는데, 이 5개 값은 뭐냐면은 그 무한계 차원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어떤 차원에 대해서는 값이 주어진 거예요. 즉 뭐냐면은 요 디멘전은 값이 0.95고 요 디멘전은 값이 1이고, 그렇게 5개에 대해서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요 차원의 값이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트레이닝 데이터도 없고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 점, 그거는 마지널라이즈 아웃스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무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 조금 전에 구한 마지널라이즈 시키는 식, 그 다음에 컨디셔닝 시키는 식, 그게 이제 어널리틱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5개의 디멘전의 값이 주어졌고 나머지를 마지널라이즈 시킨
요 x equal 5에서의 y의 density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우시안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해야 되는 건 하나인데, 이 x들 사이에 x 두 개 값이 주어졌으면 그 어떤 특정 x와 다른 x들에 있는 y들이 얼마나 코릴레이트가 될 건가, 그것만 정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어떤 코릴레이션이 정해지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부드러운 곡선들이 샘플이 됩니다. 이게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그 데이터를 준 값을 이제 요 5개 디멘전을 픽스 시키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요 덴시티 펑션들 간에 중에서 이제 요 점 5개를 지나는 어떤 펑션들만 선택이 되는데, 요것들의 덴시티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구하는 방식이 이제 아까의 그 가우시안의 인퍼런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 관심 있는 어떤 디멘전이 있다 그러면 그 디멘전의 미인과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적은 컨디셔널 덴시티 펑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컨디셔닝 되는 XB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A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한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점들은 그냥 마지널라이즈 아웃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버틀렉은 인버스예요. 인버스인데 XB가 뭐냐면은 요 5개 점에 있는 요 Y 값들이 요 XB 해당되기 때문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5x5 매트릭스의 인버스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은 시점에서는 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의 인퍼런스 해내기가 요 인버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실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식을 보면은 요 K라는 매트릭스가 어떤 페어들 간의 코베런스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요 K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의 디멘전 크기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요 K 인버스 하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이제 뭔가 되게 팬시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딕션 값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어서튼한가, 이제 그 값도 같이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팬시한 면이 있는데, 반면 항상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의 문제로 대두되는 건 뭐냐면은 요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의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때에 이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요 페어들 간의 코베런스 값을 다르게 하면은 이제 다른 어떤 모델 셋이 되는데, 요 모델 셋에서 요 5개를 픽스 시켜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식으로 이제 다른 식의 어떤 프리딕션 값과 그 언서튼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가우시안 프로세스고요. 자, 이제 칼만 피터로 이제 이 모든 이슈를 가지고, 이 모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칼만 피터를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해냈나, 요거를 보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칼만 피터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내믹 모델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칼만 피터의 모든 식을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입니다. 가우시안 노이즈 모델. 우리가 X1부터 XK까지 있는 건 뭐냐면은, 로컬라이제이션 문제라고 하면 나의 실제 위치입니다. 나의 실제 위치가 랜덤 베리어블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내 실제 위치에 대한 어떤 observation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지금 나의 현재 위치를 알고 싶어요. XK의 값이 궁금해요. 하지만 이걸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차 타고 가고 있는데 GPS 값을 받아야지 내가 여기 정확한 위치를, 그죠? 내가 딱 직접 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observation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내 현재 위치에 대한 GPS 값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아까 이제 보셨듯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믿을 수가 없죠. 그거 말고,
내 시점에서부터 어떤 그 이전 시점의 어떤 시간 간격 사이에 그 옵저베이션 값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런 그래픽한 모델에서, 즉, 이제 이전 시점에 있는 실제 위치가 다음번 시점의 실제 위치에 영향을 주고, 그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 관계가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옵저베이션은 현재 실제 위치만 현재 옵저베이션에 영향을 주게끔. 이렇게 그래픽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픽한 모델이 주어졌을 때, y1부터 yk까지가 이제 옵저브 됐으면, 이 값들을 가지고 xk를 알아내라. 이게 이제 주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겁니다. 뭐 y들 몇 개를 최근 거 몇 개를 에버리지해서 해도 되겠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어떤 실제 어떤 좀 어널티한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건가. 칼만 피터를 예를 들면은 아주 팬시하게 풀린다는 겁니다.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 이제 요 그래픽할 모델을 따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디퓨전 모델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이내미컬 모델은 이제 이렇습니다. 다음번 위치의 x 실제 위치는 현재 위치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곱한 값만큼 움직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g라는 매트릭스 곱한 노이즈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 옵저베이션에 의해서 모두 보정이 되기 때문에 요 a하고 g는 이제 그 적당한 값을 주면 됩니다. 요 식이 만약에 어떤 컨트롤이 들어가면은 그냥 컨트롤도 그냥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을 보통 u라고 쓰는데 여기다 플러스 u를 해도 그 칼만 피터의 식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컨트롤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하는 그 어떤 인풋 값 그거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 현재 위치가 있으면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나오는가? 즉, 요 화살표를 해석하는 식은 요건데, 현재 위치에다가 이제 어떤 C라는 값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노이즈 더한 게 이제 옵저베이션이 된다. 이제 이렇게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첫 X1이 만약에 가우시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1 이후의 모든 X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했으니까 모든 x들이 조인틀리 가우시안이에요. 조인틀리 가우시안. 그리고 y는 특정 x에다가 이제 어떤 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역시 가우시안 노이즈를 줬으니까 이 x와 요 y도 조인틀리 가우시안입니다. 그래서 x1만 가우시안이다. 그러면 모든 위치들과 모든 옵저베이션의 조인트한 모두 모아놓은 랜덤 베리어블의 덴시티 펑션은 그냥 가우시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러프한 아이디어를 그냥 할게요. 이제 항상 그 큰 그림을 봐야죠. 우리가 뭘 풀 수 있는가. 우리 문제를 보면은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위치가 궁금하다. 이게 풀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거의 덴시티 펑션, 기본 요 값들 그게 궁금한 건데 요 전체가 조인틀리 가우시안이라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어떤 게 보틀렉이 되냐면 다시 한번 이 기본된 거에 인버스 펑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y1부터 yk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 즉 요 k 디멘전의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는 게 이제 항상 보틀렉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만 피터의 그래픽한 모델을 놓고, 요거에 대한 어떤 제너레이션 식, 요걸 하면은, 이제 요 조인트 덴시티 펑션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것들은 기본으로 놓고, x0부터 xt-1까지는 다 마지널라이즈해서 없애야 돼요. 즉, 요 그래픽한 모델이, 요렇게 바뀌는,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xt에 대한 덴시티 펑션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요거 풀어야 되는데, 인버스 구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없애는 게 좋아요. 이제 없애는 게 좋은데, 특히나 이제,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에피션트하게 짰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사실 이제, 좋냐면, 내 알고리즘을 실제 저사양 컴퓨터에서 돌려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 오기 전에, 이전에 가졌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는데, 프로젝트를 내주는데, 64비트 컴퓨터에서 돌리지 않고 32비트 컴퓨터에서 돌려온 결과를 주면은 제가 가산점을 많이 줬거든요. 왜냐하면은, 64비트, 32비트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겁니다. 칼만 피터는 정말로 저사양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방법은 절대로 저사양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칼만 피터를 칼만 피터 어떤 오리지널 포뮬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옵저베이션식이 있고 이제 트랜지션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현재 위치가 있을 때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그래서 요거의 평균, 옵저베이션의 평균이 뭔가, 옵저베이션의 평균값하고 그리고 실제 위치의 평균값의 관계. 그 다음에 실제 위치와 내가 관측한 x, 요 관측한 x에 t 기분 t라고 적은 건 뭐냐면은 y가 t까지 관측이 됐어요. 그게 기본값이고 그리고 현재 위치 xt가 뭐냐 그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 건데 그래서 t까지 옵저베이션이 있고 내가 관측한 값이 있을 때 이 값이 실제로부터 얼마나 다른가를 내가 분산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y0부터 yt까지 기본됐을 때 관측된 값이 그 실제 값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걸 코비언스 매트릭스 만들어서 요 PT를 이제 유지하는 거가 이제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된 값의 평균과 실제 위치의 평균의 관계,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 된 X 햇이 이제 실제 값보다 얼마나 커져 있는가 하는 P, 요 두 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칼만 피터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민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관점인데요. 만약에 옵저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떻게 부정했을까 했을 때 옵저베이션이 일어나기 전의 값을 현재 t의 값을 x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뭡니까? 여태까지 y를 가지고 관측한 거고요. 근데 새로운 y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새로운 y가 더 들어왔을 때 내 위치를 어떻게 고정을 해줄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두 가지 극단이 그거거든요. 두 가지 극단이 이걸 다 없애고 내가 이제 y만 가지고 xt를 이제 찾아낸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본 이렇게 같은 값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게 너무 노이즈하니까 지금 받은 거는 내가 무시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까지 옵저베이션에서 얻은 곱값만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의 최대한 에스티메이트 한 거하고 지금 새로 옵저베이션 된 값을 컴바인해서 어떻게 정보를 더 낮게 만들 건가 하는 걸 이 옵저베이션 된 거하고 이전에 된 거하고의 어떤 이게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C 곱하기 XT 프라임이 뭐냐면은 만약에 진짜가 XT 프라임이면 Y가 요 값이 관측이 되겠죠. 근데 그 값이 현재 관측된 값하고 얼마나 다르냐 요거를 재서 요거와 여태까지 나온 값과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서 내 현재 관측값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요 K는 이제 칼만 피터를 만들 때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하냐면 요 코비언스 매트릭스 에러가 있잖아요. 요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새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걸 미니마이즈하는 K를 미분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K가 요겁니다. 그래서 요 K를 여기다가 플러그인해서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칼만 피터의 60년 전 포뮬레이션이에요. 60년 전 포뮬레이션인데 근데 이 칼만 피터를
그래픽할 모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만 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픽할 모델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이제 사람들이 그래픽할 모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요거를 기술하기 시작하는데 요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어디 있냐면 요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 2000년대 초반에는 교과서가 없었어요. 머신러닝 교과서가 없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서 이제 진짜로 누립수 같은 학회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한 줄 한 줄 적어주는 수식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조합을 해서 이제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마이클 조단하고 크리스토퍼 비숍하고 이 어떤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만들어내던 어떤 프로버비스틱한 뷰의 그 프레임워크를 모아두던 책이 있었어요. 결국 출판이 안 됐어요. 출판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구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학생이었을 때, 이게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든 구해봐야겠는데. 근데 이 책이 이제 어떤 이너서클들의 그 수업 교재로 사용되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어떤 룰을 정했는지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지만, 소문도 들었지만, 이제 어디 가도 그 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구했거든요. 저는, 네. 이제 저는 유학 나가 있는 친구 도움을 빌어서 구했는데, 그 책을 구하기까지가 이제 진짜 힘들었는데,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칼만 피터가 그래픽한 모델입니다. 그러고는 그 후에 나온 퍼블리케이션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칼만 피터를 그래픽할 모델로 보고 이제 그래픽할 모델의 어떤 인퍼런스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 어떤 칼만 피터 나온 것보다 더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제 결국 가우시안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와 모든 y의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인퍼런스를 해내면 돼요. y는 컨디셔닝 시키고 xt를 제외한 모든 x는 다 마지널라이즈 아웃을 시키면 됩니다.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건 마지널라이즈 시키고 y는 컨디셔닝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이걸 하려면 이제 t by t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t가 아니라 t 맞죠? 인버스가 필요하다는 거고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이제 디멘전의 3승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t를 절대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개선 복잡도가 t의 3승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임프루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필요가 많은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60년대에 이제 존 F 케네디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선언한 다음에 이걸 몇 년 안에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없으면 못했었어요. 실제 이걸 T의 3승이 필요한 T의 3승 오더가 필요한 방법을 T 오더로 바꾸는데 즉 큐빅 오더를 리니어 알고리즘으로 바꾸는데 그게 이제 칼만 피터였다는 거고요. 일단 조인트 덴시티 펑션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구하면 이제 옵저베이션 되는 거 없이 그냥 요 다이내믹스만 가지고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평균은 항상 0이고요. 다음 단계에서의 코베런스는 요 xt 플러스 1을 이전 xt에 대한 식으로 플러그인 해서 요걸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구하면 이전 단계의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코베런스 매트릭스 구하는 리커시브한 식이 나옵니다. 리커시브한 식을 가지고 전체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조인트 덴시티 펑션 만들 때 어차피 뭔가 리커시브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키예요. x에서 y로 가는 걸 보면은 이 y의 코베런스 매트릭스 구하는데 y의 그 미는 제로이기 때문에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이제 생성 룰로부터 플러그인해서 코베런스 매트릭스 구하면 이제 역시 x에 대한 시그마 t를 가지고 현재의 yt의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전부 다 묶으면 이제 x에 대한 t개, y에 대한 t개 해서 두 개 t by 두 개 t의 큰 코비언스 매트릭스가 나오고 이제 그거 가지고 in principle 우리가 이제 뭐 인퍼런스 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시그마 t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시그마 t를 가지고 시그마 t 플러스 1을 만들고 시그마 t 플러스 1을 가지고 시그마 t 플러스 2를 만드는데 그때에 이전에 사용했던 x, 이중에 사용했던 y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한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안에 모든 정보를 넣고 뮤 안에 모든 정보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을 이제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세 개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x0를 마지널라이즈 시키고 그다음에 y0가 기본인 x1의 덴시티 펑션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y0 이건 주어져 있는 거고 요 코비언스 매트리스를 우리가 이제 리커시브하게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일인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리커시브한 이퀘이션 때문에 요 인퍼런스 하는 작업을 요거를 조인트를 구한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그냥 하나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필터링인데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노테이션을 보면은 y0부터 yt까지 주어졌을 때 이제 xt의 익스펙테이션이 궁금한데 요거를 xt 기본 t까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uncertainty covariance, uncertainty matrix 요거를 t까지 주어졌을 때 실제 xt와 t가 주어졌을 때 t 시점에서 에스티메이트 요거의 베리언스 요 두 개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건데 요 두 개를 가지고 t 플러스 1 y가 하나도 observation 됐을 때 그 시간에서의 xt 플러스 1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요런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타임 업데이트고 다른 하나는 메저먼트 업데이트입니다. 타임 업데이트는 뭐냐면 여기서 xt 기분 t 햇과 그 다음에 p t 기분 t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observation 없이 다음 시간에 간 거예요. 그랬을 때 x의 statistics 이제 density 펑션을 구하는 게 이게 타임 업데이트. 이 상태에서 xt 플러스 1의 observation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yt 플러스 1의 observation을 그랬을 때 요 xt 플러스 1의 어떤 햇과 그 다음에 p가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x 업데이트하고 y 업데이트하고 x 업데이트하고 y 업데이트하고 x가 업데이트 되게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observation 해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시간 가게 냅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observation 해서 고정하고 이게 이제 칼만 필터의 식이고 이제 요거를 이제 요 필터링 방법으로 이전 계산을 다시 할 필요 없이 현재 값만 가지고 다음 값을 계산하게 만들므로써 이제 리니어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됩니다. 타임 업데이트는 이제 타임 업데이트 observation 없이 시간만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A만 곱해주면 그죠? 미는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코베런스는 그냥 시간만 갔으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요만큼 더 늘어났을 거예요. 언서튼티가 더 늘어났어요. 메저먼트 그리고 메저먼트 업데이트는 요거는 구할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yt까지 주어졌을 때 xt 플러스 1과 yt 플러스 1의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컨디셔닝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씩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위한 스태티스틱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메저먼트 업데이트는 이제
자, 요거 없이 XT 플러스 1의 그죠? 그 덴시티까지 구해놨었는데, 요게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써, 그죠? 이제, 요 덴시티 값이 어떻게 바뀌냐. 그건데, 그게 이제, 요 민과 요 밸런스를 가진 이제 가우시안입니다. 자, 그랬을 때, 미는 이제 요 y에 의해서 보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요 전체가 k죠. k 곱하기 요 보정값이 된 걸 이전 거하고 이제, 그죠? 이제, 섞어주는 거고요. p는 어떻게 되냐면, p는 여기서 옵저베이션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기존 p가 항상 더 이제 작아집니다. 그래서 타임 업데이트는 베리언스가 항상 늘어나고, 옵저베이션 업데이트, 메저먼트 업데이트는 항상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치 심장이 뛰듯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업데이트, 타임 업데이트, 메저먼트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요 평균값과 요 언서튼티 매트릭스 요거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면은 결국 이제 현재 위치에서 내가 현재 위치와 이전 시점에서의 그 스태티스틱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우주선에 아주 안 좋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칼만입니다. 네, 이제 하면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K라는 노테이션을 쓰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K를 민스퀘어 에러로 구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중요한 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래픽화 모델을 사용하면은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가르치거든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는 그래픽화 모델로 노테이션 새로 만든 걸 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인투이티브하고 이제 유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기존 칼만의 업데이트 식은 이제 약간 직관 업계는 약간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칼만 필터였고요. 그래서 가우시안에 대한 조인트 덴시티 펑션 아니면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거를 리니어한 이퀘이션, 리니어한 컴플렉스를 만드는 칼만 필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은 이 가우시안의 그 인퍼런스가 어널리틱하게 나온다는 요 프로퍼티 요거와 그리고 실제 가우시안에 대한 지식들 이제 요것들을 컴바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팬시한 알고리즘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 최근에 나온 같은 종류의 어떤 팬시한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DDPM이라는 거예요. 저도 DDPM 논문을 보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우시안을 가지고 어널리틱하게 만들어서 실제 유용한 거를 만든다는 거 이게 이제 정말 팬시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옛날 어떤 모델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가우시안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약간 티처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를 주는 사람, 가이드를 주는 알고리즘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알고리즘들이 가우시안으로 뭔가 해놓고 어널리틱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한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널리니어하게 확장하면서 막 뉴메리컬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우시안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더 잘 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플러스 모델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디노이징 디퓨전 플러스 모델은 여기서 가우시안이 어떻게 쓰였나를 아는 거는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이제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하고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성 박사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 X0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노이즈를 점점 주면서 XT까지 커브를 시키죠. 그래서 XT의 요 X는, 요거는 그냥 아이소토픽한 가우시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만큼 플러트를 시키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신기한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리버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 리버스 요 노이즈를 하나 주면은 이게 거꾸로 가면서 데이터에 있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그냥 가우시안을 입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프로버비티 덴시티를 그냥 입히는 이런 과정인데 요 거꾸로 오는 과정은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요 거꾸로 오는 요 식은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꾸로 오는 식의 파라미터를 요 노이즈를 가지고 컷오프 시키는 요 과정을 통해서 요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학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프레임워크를 만드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델은 요 XT가 들어오면 X0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으면 돼요. 모델은 X0부터 XT까지의 어떤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설명하는 어떤 파라미터라이즈 된 식 이렇게 놓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것처럼 어떤 마르코프 어썸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XT가 주어졌을 때 XT-1의 덴시티를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전부 하나하나 이제 다 구해서 곱한 그거를 이제 조인트 덴시티 펑션으로 모델을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모델은 이제 요 어떤 로컬한 프로버비티 덴시티 T 하나만 주어지면 T-1의 덴시티를 알 수 있는 요것만 이제 모델로 만들면 되는데, 이제 이전, 클래스에서 보신 것처럼, 요 뮤 세타, 이제 요거를, 요거를 이제 뉴런 네트워크로 학습하는 거고요. 요걸 뉴런 네트워크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뭔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시그마 스퀘어 아이소토픽하게 해도 이제 결과가 잘 나온다는 거죠. 이제 논문에 보면 그 시그마 그거를 아무거나 줘도 잘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자, 요 모델을 학습시키는 어떤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요 Q라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나오는데, 요건 이제 컷오프 시키는 프로세스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굳이 학습시킬 파라미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컷오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전 값이 주어지면 요 주어졌을 때 여기에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 더해서 다음번 샘플을 만드는 요 과정을 가지고 내가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만듭니다. X0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요 DBPM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X0를 컨디셔닝 시키는 거거든요. X0를 컨디셔닝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 가우시안이 아닌 게 되는 거. 왜냐면 요 QX0가 뭡니까? 요 가우시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컨디셔닝 시키지 않고 요걸 그냥 여기다 놓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인트가 가우시안이 아니에요. 하지만 X0가 기분이면 X0가 요 전체 어떤 덴시티 펑션의 하나의 점으로 주어지면은 그럼 거기서부터 컷오프 시킨 거는 그걸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조인트리 가우시안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한 컷오프된 프로세스는 이제 임상 박사님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평균은 이제 이전 거에다가 약간 줄어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이소토픽 노이즈를 줘서 커지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취합니다. 요거 학습시키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방법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에 이제 어퍼 바운드를 구해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가 빠지고 요거에 로어 바운드 구하면 그게 이제 엘보, 많이 알려진 엘보랑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Q라는 어떤 다른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어떤 펑션을 놔서 이제 요거에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Q가 뭐든 간에 이렇게 만든 식은 이제 요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드 요것보다 항상 크게 되고요. 그래서 요 새로 만들어진 요 값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더 작게 만드는 그런 작업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엘보 값을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즈 시키게 되는데요.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어떻게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냐. 그게 이제 약간 아트 같은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인트 덴시티 펑션하고 이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구해서 그냥 로그 값을 구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시켜도 돼요. 네. 우리가 어떤 세팅을 만들면 그거를 스텝마다 이제 방법들 다 찾을 수가 있죠. 네. 다양한 방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직접 미니마이즈 시켜도 됩니다. 직접 미니마이즈 시켜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말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전 단계를 가보면 요거 전부 로컬한 모델들의 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것도 어떤 로컬한 프로세스를 따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로컬한 것들을 각자 만들어서 뭔가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으면은 뭔가 더 적은 데이터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했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하고 비교하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요건 데이터고요. 여긴 세트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두 개 방향이 반대예요. xt-1 기본 xt에 대한 식을 나타내는 펑션이 있는 거고 실제 여기 데이터는 xt-1에서 xt를 찾아내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걸 어떻게 맞출 건가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베이스 룰 적용시켜서 이걸 q xt-1 기본 xt 이렇게 만들면 그죠? 곱한 것 각자를 다 이제 비교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요 식을 우리가 로컬한 식들의 서메이션으로 바꿉니다. 원래 멀티플리케이션인데 로그가 있으니까 서메이션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q를 이제 똑같이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베이스 룰을 가지고 요거를 뒤집었어요. 뒤집고 이제 뒤집었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추가로 곱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 룰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x제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어펜딕스에 x제로 없이 유도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이제 x제로 없이 유도해서 푸는 방식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x제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x제로를 넣어서 만족시키는 식을 만든 거예요. 이 이유는 뭘까? 아주 훌륭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x제로를 컨디셔닝에 넣음으로써 이게 가우시안이 됩니다. 여기도 x제로를 컨디셔닝에 넣음으로써 가우시안이 되는 거예요. x제로가 여기 안 들어가고 마지널라이즈 된 그죠? 식으로 베이스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우시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x제로를 여기다가 컨디셔닝에 집어넣음으로써 모든 걸 가우시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식을 어널리틱하게 만든 로컬한 식을 어널리틱하게 만든 요게 아주 팬시한 방법입니다. 이 DBPM 논문이 택한 아주 팬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전에 설명드린 몇 개 예에서 보듯이 어떤 가우시안이 어떤 어널리틱한 인퍼런스 방법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요 베이스 룰을 적용시킬 때 x0를 컨디셔닝에 집어넣은 거, 이제 요게 이제 사실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덴시티 펑션은 이제 가우시안을 만든 거고요. 왜냐하면 x0가 기본일 때 가우시안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제 뭡니까, 이제, 각각의 t에 대해서 분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로컬 덴시티 펑션 두 개만 비교해서, xt 기본일 때 xt-1, 요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할 때, 뭘 가지고 학습하려고 했냐면은, x0가 기본일 때, xt 기본일 때 xt-1, 내가 데이터로부터 얻는, 이제 요 덴시티 펑션과의 쿠벨 라이브러리 다이버런스, 즉, 두 개 사이의 차이를 최소로 하는 거를 오브젝티브 펑션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요식은 가우시안이에요. 요식은 가우시안.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역시나 조금 경험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 쿠벨 라이브러리 다이버런스를 계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하나가 가우시안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가 가우시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우시안과 가우시안의 쿠벨 라이브러리 다이버런스는 역시나 인테그레이션 할 필요가 없이 클로스 폼 솔루션이 존재해요. 내가 계산해보면 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모델 만든 이상, 가우시안으로 포뮬레이션 한 이상, 나의 요 파라미터가 들어간 모델은 요거는 가우시안이면 좋겠어요. 가우시안이 아닌 걸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우시안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우시안으로 한 거예요. 요걸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 파라미터라이즈 했고, 그 다음에 코비언스는 파라미터라이즈를 안 했는데, 코비언스 파라미터라이즈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풀리는가는 다른 문제죠. 이제 풀리는가는 데이터가 많아야지 풀리겠죠. 근데 이제 저자는 이제 요거를 그냥 아이소토픽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한 건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풀리고 있는 겁니다. 요 세 개가 가우시안이라는 거, x0가 기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어떻게, 이런 걸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서 했을까? 근데, 제가 전부 다 추측입니다만, 논문을 읽어보면 이제 뉘앙스 자체가,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반면, 에르먼은 이제 되게 옛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가 이제 요거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이제 조나단 호가 아주 훌륭하게 푼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논문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왜 강조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이. 자, 그래서 이제 역시나 이제 아까 이퀘이션을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베타를 가지고 노이즈를 넣고 그 다음에 그죠? 이제 프로덕트를 시키는데 요거도 알파로 바꾸면은 저도 똑같이 마음에 잘 안 드는데 일단 식은 간단해지긴 하고요. 내가 쓰는 식의 개수는 줄어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프로세스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가우시안인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요 베타를 가지고 이제 그냥 쓸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중요한 건 요건데 우리가 x0와 xt-1과 xt의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쓸 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아까 적은 인버스를 포함한 식으로 이제 인버스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뮤는 x0와 xt가 기본이니까 x0와 x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시작한 내가 샘플한 x가 뭐냐에 따라서 이 뮤가 바뀌는 거고 그리고 요게 t 스택 간 다음에 컬업된 포인트가 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t-1의 미인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되게 데리베이션이 깔끔한데 요거는 우리가 정해준 게 아닙니다. 요거 그냥 컨디셔널 덴시티 구하면 딱 아이소토픽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아이소토픽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실제 생각을 해보면 알고리즘 어떻게 이제 만들까, 실제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할까, 파라미터는 어떻게 러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델은 이제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된 이제 xt-1에 대한 덴시티 펑션인데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세타로 파라미터화일 땐 뮤와 시그마가 있고요. 뮤와 시그마가 있고, 이게 갑자기 떴네요. 안 없어지네요. 뮤와 시그마가 있고, 여기서 이제 두 개 다 파라미터라이즈를 해도 되지만, 이제 이 저자는 그냥 요거를 아이소토프로 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뭔가, 더 봐야 될 여지가 있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놨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요거를 여러 가지 시도해 봤는데, 별 상관없다. 근데 그게 저자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컬한 덴시티 펑션의 그 쿠벨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는 이거는 p 세타도 가우시안이고 이제 q x-1 기본 x t q x t-1 기본 x t, x0 이게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어널리틱하게 구해져요. 어널리틱하게 구해지는데 그게 바로 두 개 민의 차이에다가 요 시그마 t 이거를 분모를 하는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왜 또 익스펙테이션이 있냐? 왜 또 익스펙테이션이 있냐? 요거는 어떤 뭐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있냐면 x0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그래서 x0가 기본일 때 요 식을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건데, 근데 그거를 x0를 계속 샘플링 하면서 요거는 미니마이즈 시키도록 뮤 세타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죠. 불평이 있으면 게 하나도 없죠.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x0는 이제 데이터에서 하나 샘플링 한 거고요. x0에서 막 커트 시켜가지고 xt를 만들었어요. t-스텝 만들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스텝을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요 이전에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xt-1 기본 요점과 요점을 구하는 건데, 그건 뭐냐? 이제 요거와 요거의 함수인 이제 어떤 아이소토픽한 가우시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xt-1을 위한 가우시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샘플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다른 x를 뽑아서 이제 요게 이제 xt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하고, 요게 여기서 뽑혔으면 어디에 거쳐서 갔을까? 요거에 대한 가우시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가우시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소토픽 가우시안들이 x0를 바꿔가면서 나오게 될 텐데, 요걸 어우르는 요것들과 평균적으로 쿠벨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최소로 하는 요것들이 이제 이전의 민인데, 요것들과 쿠벨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최소로 하는 하나의 아이소토픽한 가우시안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걸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요게 요게 민이고요. 모델의 민이고, 코비언스가 우리가 그냥 정한 시그마 t 스퀘어 i인 요 하나의 덴시티 펑션을 요거를 우리가 x0를 계속 바꿔가면서 또 xt로 바뀌겠지만 요거를 학습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희중 학생이 조그맣게 해서 그런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서 이제 이런 식의 덴시티 펑션이 있으면 세 가지 조각인데, 이거를 디퓨즈 시키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가우시안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요 파란색은 여기서 왔고, 요 빨간색은 여기서 오고, 요 가운데 점은 여기서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찾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이 주어졌을 때, 요 점이, 이전 스텝에서 어디서 왔을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모든 점에서 다 디퓨즈를 시켜보고,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t 시점이 여기였다 그러면 on average 그 이전 시점은 어디였을까? 그걸 구해서 우리가 p 세타, 그죠? 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연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짰고요. 그래서 가우시안이 이제 굉장히 실제 이제 훌륭한 프로퍼티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우시안을 가지고 연습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으로 뭔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게 좋아요. 내가 가우시안으로 뭔가 모델링해서 쭉 가봐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한 게 있는지 점검도 다 해보고,
반면 이제 마지막 성능은 이제 아주 좋진 않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뉴럴 네트워크 바꿔보고 저거를 바꿔보고 이거 교체해보고 하면서 내가 실수가 없다는 거를 맥시어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점점점 올리는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연구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가우시안을 이용한 어떤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봤었고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칼만 필터를 같이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삼아서 칼만 필터가 이제 얼마나 역사적으로 엔지니어들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DBPM에서의 어떤 가우시안을 이용한 인퍼런스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봤습니다. 제가 22분이고 이제 시간이 약간 남아서 시간 남으면 약간 이런 홍보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책인데 DBPM하고 상관없지만 내년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오면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리얼스 네이버 관련된 제 논문들을 혹시 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텐데 저의 메이저 논문들은 다 리얼스 네이버 non-permitting method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윤성 박사님하고 똑같이 저도 이제 좋은 콜라보레이터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닥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이제 오픈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풀면 좋을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DBPM을 푸는 과정에서 시그마를 그냥 고정하고 쓰는 것에 굉장히 무슨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실험이 됐든 어떤 요건가요? 네? 예, 요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수학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실험이 됐든 이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왜 그런 생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단순화시킬 만큼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잘 풀었다는 거는 이제 진짜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바꿔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근데 요 x의 덴시티 펑션에 따라서 이제 요 xt-1의 덴시티 펑션 이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온 에버리지 하나의 가우시안으로 훔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지 어떤 식으로 될지 사실 모르는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건데 XT가 내가 하나 샘플링했으면 그게 이전 스텝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랑게빙 다이내믹스랑 연관을 많이 시키는데 이거를 이제 이전 거에 가장 그럴듯한 데로 옮긴 다음에 여기다 가우시안 노이즈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이전에 가장 그럴듯한 데로 옮긴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 근데 이제 만약에 바꾼다면은 그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얘네들 중에 되는 더 좋은 방법이 뭘까? 평균으로 보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로 보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근데 알고리즘 자체는 지금 저 그림 가지고 하나 질문드리고요. 있었던 추기 알고리즘 보여주신 거 지금 연관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근데 이걸 보면서 DDPM에서 얘기하는 그 가우션으로 표준 풀 수 있을 이유가 사실 지금 UT 것을 가우션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가우시안을 베이시스로 만든 X0마다 하나씩 펑션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베이시스로는 익스펜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오프메이션이 예, 제가, 질문을 X제곱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가우션이 만들어지죠. 예. 하나의 그러면 가우시안이 만들, 그 하나하나를 베이시스로 해서 예. 저 UT를 익스펜션을 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코트 제일 큰거 쳐서 DM의 모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쿠벨 라이브러 다이버런스라는 개념이 사용이 돼요. 이 쿠벨 라이브러 다이버런스가 약간 특별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게 악기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잡아내는 어떤 정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가 Q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게 모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의 특성은 뭐냐면요. 요게 이제 Q에 의한 건데요. 이것도 모아놓은 게 이제 Q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요거를 하나의 어떤 아이소픽 가우시안으로 가장 최대한 맞게 쓰는 건데 이게 쿠벨 라이브러리 다이버런스 특징은 요 앞에 있는 게 이 서포트 도메인 그게 더 넓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낸 P는 보통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요 아이소토픽 가우시안들을 모아놓은 요것들 내에 아마 그거를 그 내에서 꽉 차는 어떤 동그란 가우시안 아마 그렇게 찾아야 될 겁니다. 반대 경우는 아이소토픽 가우시안이 만약에 요 P세트가 앞쪽에 있다 그러면 아이소토픽 가우시안이 있고 요 XT-1의 요 덴시티가 요 안에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알고리즘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이제 요 형태에 이제 최대한 맞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맞는데 이제 어떤 프로젝션이나 다른 걸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는 제가 생각을 잘 안 해봤습니다. 아직 지금 감이 좀 안 잡히긴 하고 근데 이제 수식만으로는 요 아이소토픽 가우시안이 이제 요 아이소토픽 모델의 아이소토픽 가우시안이 요 조그만 XT-1의 요 아이소토픽 가우시안들을 모아놓은 거 안에 쏙 들어가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 말하는 건 linear combination of isotropic Gaussians between most fitting.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되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커널 필터 말씀하시기 전에 K-매트릭스 인버스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인버스는 계속 나와요. 제가 좀 근데 그 K-매트릭스가 저기 커널 필터 말고 처음에 나왔던 그 K-매트릭스 디멘전이 커지지 않아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 디멘셔널리티가 얼마나 커지는 사이즈 이것도 좀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스파시티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덴스한가 하는 거 좀 보고 싶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사이즈는 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항상 그 사이즈가 됩니다. 그 데이터의 개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냥 PC에서 돌리는 걸 생각하면 이 10에 한 4승 정도 되면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정도가 사이즈가 되고요. 스파시티 관련해서는 계산이 빨라지려면 이제 스파스하게 하는 게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스파스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으면은 이제 폰의 파라미터가 다 있어서 그게 스파시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 칼마트도 아마 빨리 디테일하게 되면은 좀 역시 스파스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그게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이제 적절한 커널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도를 이제 인버스 구하는 게 가능하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약간 성능을 희생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고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사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사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도 이제 저희가 오늘도 이정 박사님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진짜로 좋은 싶거든요. 내일 노래 그렇게 참여해 보시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